자,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는 건강검진, 특히 위와 대장 내시경을 빠질 수 없는 항목인데요. 그런데 용종이 나와서 제거하면 수술비나 병원비를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암 진단 걸리면 진단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건강검진을 통해 위나 대장 내시경을 하고 용종이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제거하거나 조직검사를 통해 암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용종 제거하고도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되는지, 수술비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정말 태반이란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특히 이 시간에 위나 대장 내시경 후에 보험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모든 것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발 좀 기억해 두셨다가 3년 이내라면 보험금 청구할 수 있고요. 만약 3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방법, 노하우가 있으니 위에 링크해 둘게요. 클릭하셔서 못 받은 숨은 보험금 꼭 받으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나 대장 내시경 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내 증상을 보고 말하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내시경 하자고 하면 실손보험에서 치료 목적으로 병원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 용종 제거하고 수술비까지 보상이 가능한데요. 즉 치료 목적으로 급여든 비급여든 모두 보장이 가능하고 수술비나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목적으로 검사를 하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치료 목적이 아닌 검진 목적으로 약간에는 보상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당연히 보상은 안 됩니다. 실손보험에서요. 왜냐면 치료 목적이 아니고 건강검진 목적이니까요. 하지만 위나 대장 내시경 후에 용종이 발견돼서 제거를 했을 경우에는 그럴 때는 질병 코드나 수술 코드가 나오면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고 수술비 보험이 있으면 또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목적을 했다 할지라도 용종 제거하며 실손보험이나 수술비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지만 검진 목적으로 했을 때 용종이 발견이 안 되면 검진 목적이므로 보상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유튜브나 다른 블로그 아니면 카페 혹은 일반적인 설계사분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부터는 매우 중요한 꿀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니까 무조건 집중해서 지켜보세요. 우리가 위나 대장 내시경 할 때는 용종 제거술이라고 하는데요. 용종 제거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용종, 성종, 그리고 악성 종양, 이 세 가지로 나누죠. 악성 종양은 흔히 얘기해서 암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용종은 흔히 여드름처럼 생겨서 의학 용어로 폴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시경에서 딱 잘라 그 부분만요 제거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리 어려운 제거술은 아니고요. 가장 많이 하는 제거술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는 암인데요. 용종을 제거했는데 정말 못생기고 이상 조직이 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악성 종양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요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잘 아시고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보험 청구하며 모두 다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이나 수술비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고요. 암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암 수술을 했을 때 또는 진단이나 항암 치료했을 때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손에서 보장이 가능하고 거기다가 수술을 했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에서 보상 또한 가능합니다. 암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암 수술했을 때 추가적으로 또 진단금이나 수술비 보상이 가능하겠죠. 세 번째, 다음으로는 선종입니다. 선종 같은 경우는 암은 아니지만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단계를 말합니다. 큰 여드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선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덜 위험한 선종은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낮다. 저등급 2형성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더 위험하다. 나중에 암으로 충분하게 발전 가능성이 있다. 고등급 2형성이라고 합니다. 저등급 2형성 말고요. 고등급 2형성 같은 경우는 국제분류상 행동양식 2에 해당이 되고요. 제재리암 또는 상피암에 분류가 되는데요.
국제분류상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나라 의사들은 제각기 진단을 따로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암이다, 어떤 분들은 단순 선종이다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같은 고등급 이형성이라고 해도 어떤 의사들은 상피내암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을 받을 수 있고요. D0형서부터 D09까지 진단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어떤 의사는 진단금을 받을 수 없는 D12 코드로 진단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질병, 하지만 다른 질병 코드를 받는다? 정말 웃기네요. 그래서 누군가는 진단금을 받고, 하지만 반면에 누군가는 진단금을 못 받는다. 이럴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해당 주치의를 만나서 빨리 달려가야 됩니다. 이럴 때 사실을 알려서 진단 코드를 바꿀 수 있는지, 수정이 가능한지 무조건 물어보신 후에 보험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은 아는 분들도 있고 거의 다 모르는 분들이 태반인데요. 제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구조의 보험금 청구이다 보니까 저희가 알아서 공부해서 보험금 청구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요. 절대 보험회사는 알아서 보험금을 챙겨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보험금 청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병원비 영수증과 그리고 진료 기록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술했을 경우에는 수술 확인서, 진단서가 있으면 되고요. 진단서가 비싸서 좀 그렇다 하신 분들은 진료비 상세 내역서나 진료비 상세 내역서에 용종 제거가 했다는 내용과 함께 약 처방, 질병 코드가 있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 약국 제출용은 처방을 받아야 되니까 환자 보관용을 준비해서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실손보험과 진단금 보험은 해당 코드가 맞으면 접수가 가능하고요. 수두비 보험 청구 특약은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예전에 3종 있을 때에는 1종에서 보장이 되고요. 1종에서 5종이 있을 경우에는 2종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 예전 여성시대나 아니면 여성 전용보험에서는 양성 신생물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요. 손해보험사에서는 질병 수수비와 그리고 1종부터 5종 수수비가 있는 경우에는 2종에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부인과 질병 수수비, 여성질환 수수비, 아니면 특정 질병 수수비 여기에 가입되었으면 가입 담보만큼 정액 보상이 가능하고요. 하루에 혹을 3개 아니면 4개의 폴립 제거 수술을 했다 할지라도 한 번만 지급이 가능하고요. 해당 약관은 다르겠지만 60일 이내에는 한 번만 지급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반복적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마다 틀리지만 어느 회사는 매회 반복적으로 같은 부위 같은 질병 시에 보장이 되는 회사도 있다 보니까 약관을 꼼꼼히 비교해서 보험금 청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3년 이내만 청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깜빡했다. 그래서 3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우선은 보험금 청구를 해보세요. 보험금 지급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보험금 지급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3년이 지나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못 준다 이러면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보험약관, 그 보험업법상 3년 이내까지만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요. 3년이 지나면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해도 보험금을 못 받으면 나중에 법정 소송을 해도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거죠. 자, 어떠세요? 주기적으로 하는 위, 대장 내시경 후에 용종 수술비 보험금 받는 꿀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험왕의 한줄평은 위, 대장 내시경 후에 수술비 보험, 실비 보험 꼭 청구하자!